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인터넷 게임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NH투자증권에서 인터넷 게임 맡고 있는 안재민입니다. 우선 인터넷 게임 업체들, 이제 사실 플랫폼 업체라고도 불리는 이 산업군들이 사실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계속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변화들도 많이 보여줬는데요. 여전히 2022년도에도 성장하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들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업종 전반적으로는 내년도에도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업종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게임 업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업체들이 사실 지난 몇 년간 주가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2021년 하반기에 부터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여전히 2022년도에도 실적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면서 다시 성장세를 좀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한 8월, 9월 정도부터 이슈가 됐었던 이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지금 4페이지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 10년 동안 사실 네이버, 카카오, 과거에 이제 다음까지 해서 오랫동안 많은 규제들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규제를 많이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주가도 실적도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2022년도에 규제가 생기더라도 저희는 이겨내고 성장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이렇게 모든 업체들이 이제 모든 국가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플랫폼이라는 것들 네이버나 카카오 아마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와중에도 네이버 카카오를 아니면 오늘 하루 중에도 많이 이용을 하셨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강제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던 만큼 이런 부분, 이 플랫폼 업체들의 역할들은 계속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플랫폼 사업들이 그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수요와 공급을 확대시키는 순기능도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서 일부 사업의 확장은 좀 불가피하겠지만 여전히 성장 부분들에서는 주도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실적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2022년도에 영업이익은 큰 폭의 성장을 좀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 비즈니스인 광고, 커머스, 핀테크, 컨텐츠 이 주요 영역에서 실적 성장들이 두드러질 거고 그다음에 영역의 확장들도 본격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2년 정도 동안 실적 성장, 영업이익 성장률이 한 10% 내외 정도로 조금 매출 성장에 비해서는 영업이익 성장이 좀 더디었는데 이 부분들이 22년도에는 좀 큰 폭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카카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워낙 많은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는데 이 성장률이 꾸준히 유지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광고 비즈니스는 이제 타겟팅 광고라고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의 이제 정보,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나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저한테 맞는 광고를 좀 띄워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광고 매출이 크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타겟팅 광고라는 거에 이제 가장 큰 장점은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가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효과적이고요. 그다음에 광고 매체 여기서는 네이버, 카카오를 말씀을 드릴 텐데 네이버, 카카오는 이런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주고 소비자들한테 적절한 광고를 띄워주면서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 저희가 인터넷 광고라고 불리는 광고 시장에서 주요 이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 시장은
TV, 라디오, 신문, 잡지와 같은 전동 매체보다는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이 더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타겟팅 광고의 영향력 확대라든지 인터넷 광고의 시장의 영향력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오른쪽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실적 성장들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커머스인데요. 커머스도 워낙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가 잘 하고 있는 영역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위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이커머스 시장이 좀 많이 성장을 해 왔었고요. 지난 한 2년, 죄송합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많은 성장들을 해 왔었고 2022년 그리고 21년 후반기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성장률은 둔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왼쪽에 있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보시면 작년, 재작년보다는 이 성장률이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쇼핑하시는 부분들이 워낙 익숙해지셨잖아요. 그래서 쉽게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것들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오프라인 활동들이 조금씩 늘어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장률 자체는 조금 둔화될 수 있다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성장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네이버 그리고 쿠팡 이 이커머스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업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네이버가 시장에서의 가장 큰 이제 1위 사업자로서 영향력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좀 변수는 최근에 이제 인수가 된 G마켓 옥션을 신세계가 인수를 했고 이 부분들이 이제 신세계와 G마켓 옥션을 합쳤을 경우에 지금 선두권에 있는 네이버와 쿠팡의 이제 점유율과 거의 비슷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세계의 반격이 또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이 T우주라는 상품을 이제 만들면서 아마존 상품을 직거래할 수 있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변수로 좀 작용을 하면서 내년도에도 경쟁은 또 치열해질 것이고 또 거기서 성장하는 업체들은 여전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는 네이버의 1위 사업자로서의 영향력 확대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선물하기를 중심으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서 좀 특수한 부분들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를 받아보셨거나 보내보셨던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제 카카오톡만의 장점을 잘 활용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B2C 중심의 사업자에서 신세계랑 제휴를 하고 CJ 대한통운이랑 제휴를 하고 카페24랑 제휴를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를 하는데 주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카카오는 선물하기에 이제 강점을 살리고 올해 이제 지그재그라는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좀 영역들도 기존의 선물하기 중심에서 이제 옷이라든지 이런 좀 상품 판매 쪽으로 확대를 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머스 쪽도 인터넷 업체들이 시장을 조금 더 확대를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핀테크 영역입니다. 핀테크 영역은 이제 네이버페이 아마 카카오페이 많이들 최근에 이제 쓰신 경험들이 좀 늘어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간편 결제, 저희가 신용카드를 연결해서 쓰는 간편 결제로 시장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온라인 특히 쇼핑을 하실 때 보시면 많이 좀 사용하시는 거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는 수익성 확보로 조금 넘어가는 두 번째 단계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간편 결제로 인한 결제 대금 증가였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수익성 확보 쪽에 측면을 둘 건데요. 특히 이제 이 핀테크 비즈니스는 규제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인터넷 전문 은행과는 달리 자본금에 추가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없이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이익의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희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라는 업체들 보시면 이제 대출 중개라든지 보험 상품 중개 그리고 금융 상품 판매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에 좀 기여를 할 부분들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12월부터 올해 1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될 예정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핀테크 업체에는 또 사업 기회를 제공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업체들은 아직은 사실은 적자예요. 최근에 이제 상장한 카카오페이도 보시면 아직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2022년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적 성장이 좀 가장 크게 기대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컨텐츠 영역인데요. 이 컨텐츠는 사실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영상 컨텐츠도 있고요. 최근에 K 컨텐츠들 워낙 많이 인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있고요. 유튜브 같은 이런 개인들이 방송하는 컨텐츠들도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웹툰입니다.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만화 시장을 확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만화를 통해서 이런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나 영화 제작까지 확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 시장에서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카카오 웹툰 이런 업체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에서도 성과를 지금 두드러지게 내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는 긍정적이고 사실 인터넷 비즈니스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광고나 커머스, 핀테크 같은 영역들이 사실은 국내에 조금 한정될 수밖에 없는 좀 제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컨텐츠 비즈니스들 그 중에서도 웹툰은 이미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요. 특히 일본에서는 한국 업체인 네이버 카카오가 1위, 2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좀 실적 성장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웹툰은 일단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컨텐츠이다 보니까 유저 풀, 그러니까 보시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저희가 과거에 책을 사서 보는 시장의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유명하지 않은 작가의 책을 선뜻 사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웹툰이라는 컨텐츠는요, 보시는 데는 일단은 초반에 한두 회 혹은 3회, 5회 이상 무료 컨텐츠 제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유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접근이 쉬워졌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창작자, 그림을 그리시는 웹툰을 그리시는 창작자들도 쉽게 이 플랫폼에 올리면서 본인들의 이제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웹툰이라는 플랫폼은 유저 풀과 창작자의 풀을 동시에 넓히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게 주요한 성장의 원인인데요. 이 부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웹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피코마라는 업체가 이제 일본에서 하고 있는 카카오의 일본 웹툰 사업인데요. 이 두 업체들의 이제 실적 성장들이 워낙 크게 나타나고 있고 아직은 이제 이익 규모는 좀 미미합니다만은 매출이나 거래 대금이 워낙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성장도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업종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메타버스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게임이랑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워낙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이제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장에서 워낙 많이 언급도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 페이스북은 아예 사명을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이 메타버스라는 이 산업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주도되는 이제 산업군으로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가상 공간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를 낸다라는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 플랫폼들을 보시면 이제 뭐 미국에 있는 로블록스라든지 네이버의 제페토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메타버스에서 이제 사업 영역들을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단순히 유저를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광고 비즈니스도 하고요. 그다음에 영상 컨텐츠들을 통해서 유저들을 계속 유입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업체들은요 아마도 이런 유저를 모으고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심어서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들을 워낙 오랜 기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만드는 거는 아마도 인터넷 업체들이 많이 시장을 주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앞서 말씀드렸던 로블록스나 이런 업체들이 아마도 메타버스의 플랫폼들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또 컨텐츠들도 되게 중요해질 겁니다. 그 컨텐츠는 아마도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최근에 뭐 영상이라든지 공연 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활용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축으로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로블록스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미 이제 게임이 워낙 주요 실적 성장의 요인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이제 가상 공간 안에서 또 한 번의 게임을 즐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메타버스가 그 게임 산업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면 또 자연스럽게 NFT 이야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점 최근에 이제 지난 10월 11월 이렇게 좀 보면 NFT라는 단어가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화두가 됐고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 안에서 경제 활동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이제 이러한 이제 가상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들의 그 머니 이제 화폐들이 현실 세계와 이제 연동이 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NFT라는 이 재화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컨셉으로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는 쉬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 NFT라는 자산이 이제 어쨌든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될 텐데 이 자산이 계속 높은 가격 혹은 제 가격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 올라가야 사실은 사람들한테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 가치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게임 측면에서 보시면요 게임을 꾸준히 흥행을 시켜서 제가 가지고 있는 NFT 아이템들이 가격이 유지가 되거나 상승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NFT를 활용하는 게임들이 요즘 이제 2022년부터는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옥석가리기가 되는 게 결국은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가 NFT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업체는 위메이드라는 업체이고요. 이미 이제 NFT를 활용한 미르4라는 게임을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좀 거두고 있고 더군다나 단순히 이제 미르4라는 게임 출시의 끝이 아니라 국한되지 않고 이 위믹스라는 본인들의 NFT 플랫폼으로 다른 게임 업체들을 들어오게 해서 사실상 NFT 플랫폼 비즈니스를 본격화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 이제 게임 업체들의 리스크라고 하면 A라는 게임을 성공시켰을 때 그 다음 작품인 B를 꼭 성공시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데 사실 이제 위메이드는 본인들이 미르4라는 걸 성공을 했지만 또 이제 다른 업체들의 게임들을 동시에 내년까지 한 100개 게임을 자기네들 플랫폼 안에 런칭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장을 해 나가면서 사실상
이 플랫폼으로서 영향력을 확대를 해 나가겠다. 이게 본인들의 게임들도 만들지만 다른 또 주요 잘 만드는 개발사들이 하는 게임을 통해서 이 위믹스 플랫폼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전략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결국은 이제 NFT라는 이 디지털 자산이 가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게임 내에서 아이템들이 계속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위메이드가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게임빌이라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위메이드와 비슷하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게임빌은 코인원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한 38%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NFT 게임을 출시도 할 예정에 있고 NFT 플랫폼으로서도 역량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컴투스는 게임빌의 이제 자회사로서 아마 NFT 게임을 또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에 있고 서머너즈와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을 내년 중에 NFT로 만들어서 출시하겠다는 전략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업체들도요. 비욘드 게임이라는 이제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글로벌 게임 시장을 공략하는 것뿐만 아니라 NFT나 스포츠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메타버스에 특화된 장르로 좀 확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골프가 워낙 이제 유행인데요. 자회사의 카카오 VX라는 이제 스크린 골프와 이런 골프 예약을 담당하는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또 NFT를 활용하겠다라는 전략들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업체들 그리고 네오위즈 같은 업체도 네오위즈 홀딩스 밑에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네오플라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와 제휴를 해서 네오위즈는 또 블록체인 관련된 게임을 개발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좀 당분간은 2022년도에 워낙 NFT 게임들이 이제 게임 시장에서 화두가 될 거고 산업뿐만 아니라 아마 주식 시장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주가는 분명히 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슈들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좀 큰 컨셉에서 보시면 이 흐름들은 아마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들을 좀 중점을 두고 내년도 산업을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게임 약간 본업으로 좀 돌아가서 게임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일단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워낙 심해지고 있고 뭐 국내 업체들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많이 들어오면서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성장률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큰 업체들뿐만 아니라 중소업체들까지도 한국 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은 당연히 시장 규모도 훨씬 더 크고요. 장르 측면에서도 다양한 장르들을 성공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모바일이나 PC, 한국은 사실 모바일 PC 게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콘솔이라고 불리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와 같은 게임들은 또 글로벌 시장이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성장률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이쪽도 개발된 게임들은 글로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게임 시장들이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이제 글로벌 평균 성장률이 있는데요. 이거 이상으로 지금 뭐 남미나 중동이나 아프리카 시장들이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 지역에서 성과들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장르도 다양해야 되고 플랫폼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에 잘 대응하는 업체가 사실은 좀 중요한데요. 여러 업체들이 이 글로벌 시장에 중점을 두고 이제 시장을 공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크래프톤이라는 업체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업체들이 좀 글로벌 시장에서 좀 각광을 두드러지게 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펍지 뉴스테이트라는 게임을 글로벌에서 출시를 했고
글로벌 한 180개국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 게임은 기존에 이제 크래프톤을 이제 상장까지 만들게 했던, 실적 성장을 크게 만들었던 배틀그라운드의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워낙 이제 글로벌에서 인기가 많았던 게임이기 때문에 이 후속작인 펍지 뉴스테이트도 좀 잘 되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분위기 그 초기 실적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만은 이제 추후에도 좀 2022년도에도 주목해서 보실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펍지 뉴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장르도 FPS라는 총싸움 장르, 배틀로얄이라고 불리긴 하는데요. 이런 총싸움 장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워낙 다양한 국가에서 매출이 나오는 게 가장 강점으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펄어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도에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저는 2023년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도깨비라는 게임, 최근에 동영상이 한번 공개되면서 게임 시장에서 되게 화두가 됐었는데요. 메타버스와 뭐 NFT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연령대들도 좀 젊은 어린 친구들부터 좀 나이든 분들까지 좀 다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게임으로서 도깨비라는 것들이 좀 나왔는데, 아마도 내년 후반이나 23년도 정도에 이제 출시가 좀 임박해지면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 게 게임 업체들의 세대 교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세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3N이라고 불렸던 NC소프트, 넷마블, 넥슨과 같은 업체들이 여전히 국내 대표 게임 업체들인 건 분명하고요.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같은 업체들의 이제 성장이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게임 업체들의 강점은 여전히 이제 그동안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게임을 성공시키고 노하우도 쌓여 있고 우수한 인력들이 이제 포진해 있어서 큰 게임들, 이제 대형 게임들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 2세대 업체들이라고 제가 부르는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는 물론 아직 그 3N이라는 이들 업체들에 비해서는 게임 성공 개수는 많이 작습니다만, 또 새롭게 좀 도전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글로벌 시장이나 이런 데 공략이 적극적이다라는 부분들도 강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1세대 업체들이 좋냐 2세대 업체들이 좋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 기존의 업체들도 이 크래프톤이나 카카오게임즈 같은 2세대 업체들의 성장을 보고서 또 배우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기존의 전통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보고 또 배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아마도 향후 뭐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이들 업체들의 경쟁도 사실 좀 볼만한 관전 포인트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넣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인터넷 업체들은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광고, 커머스, 핀테크, 컨텐츠 이런 영역에서의 고성장들이 올해 2022년도에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적 성장들을 주력으로 해서 이제 주가도 이런 흐름들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게임 쪽은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 NFT, 메타버스 이런 컨셉들이 아마 2022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와중에 특히나 이제 내년도는 NFT를 활용한 게임들이 다수로 이제 출시가 될 텐데, 여기서 아마 옥석 가리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플랫폼 비즈니스 하고 있는 업체들의 성과들도 좀 기대가 돼서 당분간은 이러한 영역들에서 저희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 그리고 게임 비즈니스들이 좀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새 업체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카카오게임즈, 이제 크래프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인터넷 업체들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요. 네이버가 좋냐 카카오 좋냐 많이들 물어보시죠. 누굴 더 선호하냐. 사실은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라는 느낌인데요. 그래도 이제 올해 2022년도에 카카오를 탑픽으로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실적 성장 측면에서 보면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조금 더 우선적으로 그 높은 성장률을 좀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올해도 2021년도에도 카카오뱅크나 페이를 상장을 시키면서 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포함해서 IPO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좀 적극적인 공략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카카오 게임즈는 가장 큰 부분들은 실적 성장입니다. 지금 표를 잠깐 보시고 계시다 그러면 2021년도에 아직 2021년도 끝나지 않아서 영업이익 추정치인데요. 한 1,38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한 4,100억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 오딘이라는 게임이 올해 크게 성공을 거두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 실적 성장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1년 이제 올해 중반에 출시를 했고 내년도에는 풀 이어로 12개월이 통째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오딘을 개발한 라이언하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최근에 마무리를 했고요. 이 인수를 하면서 이 회사의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2022년 실적 성장이 사실 상당히 많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NFT 플랫폼 비즈니스라든지 NFT를 활용한 게임들이 본격적으로 출시를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기존 게임들의 이제 라인업들, 오딘 같은 경우에는 대만 출시와 글로벌 출시가 이제 내년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우마무스메라는 게임하고 뭐 가디스 오더라든지 프로젝트 RS라는 게임들을 내년도 중에 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래프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배틀그라운드 통해서 이제 워낙 글로벌에서 유명 IP로서 유명 IP를 성공시킨 게임 회사로서 자리를 잡았고, 특히 이제 이번에 11월 달에 출시한 펍지 뉴스테이트의 성과가 지금 초기 성과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 실적 성장을 좀 기대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내년도에는 좀 기대작이라고 불리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콘솔 게임,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만든 게임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게임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좀 이런 다수의 게임들을 출시를 하면서 사실 지금까지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의 매출 비중이 좀 많았고요. 대신에 이제 게임들을 확장을 해 나가면서 단일 게임 회사에서 다양한 게임들을 좀 라인업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동시에 실적 성장도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크래프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도 인터넷 게임 산업 전망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